여기에는 오리칼쿰이라는 신비의 금속이 있었다. 오리칼쿰. 절대 깨지지 않는 금속, 절대 녹슬지 않는 금속. 저는 그것이 엉터리가 아니라 그리 멀지 않던 시대의 실제 고고학적 상황을 묘사할 수 있다고 오! 생각이 들어요. 오리칼쿰 캠은 나온 데가 있나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10분 토론에서는 전설 속의 국가죠. 인류가 꿈꿨던 유토피아. 과연 아틀란티스는 존재했었는지 그 미스터리에 대한 이야기 전문가 두 분 모시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희대 사학과에서 고고학을 연구하고 또 가르치고 있는 강인욱입니다. 네, 숭실사이버대 환경안전공학과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과학을 사랑하는 작가로 열심히 글을 쓰고 책을 내고 있는 곽재식입니다. 곽 작가님 이 주제 굉장히 재밌어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아틀란티스, 예로부터 수많은 영화, 소설, 게임 등등의 소재로 많이 활용됐었죠. 아틀란티스라는 이제 디즈니 애니메이션도 있었고, 그렇죠. 아쿠아맨 최근에 나왔던 그 DC 예. 개통 영화에서도 아틀란티스가 예. 배경으로 나와 있었죠.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보아의 노래 아틀란티스. 한번 저 먼 바다 끝에 뭐가 있을까? 그 강인욱 저도 선생님 진짜. 물론 진짜 뵙고 싶었던 전문가 분이십니다만 아. 오늘 이런 주제에서는 보아 선생님을 좀 초대를 해가지고 같이 좀 아틀란티스에 대해서 좀 논했어야 되지 않는가. 아니 그 말을 하기에는 오늘 너무 뵙고 싶었다고 그렇죠. 얘기하셨잖아요. 사회자를 좀 보아 선생님께서 이렇게 좀 봐주셔도 좀 좋지 않았을까. 죄송합니다. 참 제가 이게 참 여기 껴야 싶은데 저는 떠오르는 게 80년대 롤라장에서 유행했었던 모던 토킹의 아틀란티스 이즈 컬링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하. 80년대 방배동에 있는 그 종합 만화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 노래도 유명하고 정말 많은 그러한 영화가 있지만 저는 사실 정식 고고학계에서는요 아틀란티스는 거의 논의되지도 않는 주제인데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은 너무나 다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아틀란티스 자체가 처음에 등장할 때부터 보면 이게 분명하게 있다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19세기 말부터 어딘가에 있을 거라는 미스테리한 주제로 등장해서 정식 고고학이 아니라 미스테리의 고고학 주제로서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하지만 플라톤이 그냥 던졌다고 얘기를 하기에는 저서에도 적어두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이 철학책을 쓸 때 역사학이나 꼭 보고 들은 것만 적을래라고 한 것이 아니고 당신의 뜻을 펴기 위해서 다양한 우화를 대해 설명했거든요. 크리티아스하고 티마이오스란 책에 잠깐 등장하는데 심지어 당신이 본 것도 아니고 그 솔론이 이집트의 신관으로부터 전해 들었다. 친구의 친구가 들은 거군요. 그렇지 사돈의 팔촌의 거의 그 꼴인데 사실 그거는 이제 우리로 말하면 이제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에 했은 나온 이야기야인데 저희는 지금 것이 그때 호랑이는 과연 어떤 담배를 피웠을까? 전자담배였을까? 시가였을까? 이런 논쟁을 하고 있는 느낌이라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곽 작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인욱 교수님께서는 너무 허무맹랑한 이야기다. 이렇게 좀 고고학자들은 본다고 하는데. 그런데 매력적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고대 그리스인들이 남긴 이야기들 속에 나오는 아틀란티스의 모습이 상당히 좀 멋있습니다. 네, 그리고 비교적 구체적인 부분도 있어요. 그렇죠. 바다 건너에 서쪽 어디 저편 어디쯤에 이 아틀란티스라는 이 곳이 있는데 땅이 리비아와 소아시아, 네.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 그 정도로 합친 넓이다라고 이야기되고 있는데 또 이제 고대 그리스인의 관념이 이렇게 투영되다 보니까 포세이돈을 약간 숭배하는 바다의 신. 네. 그래서 중앙에는 아주 거대한 한 90m쯤 되는 첨탑이 되겠습니다. 포세이돈 어떤 신전 네. 내지는 포세이돈 신상 석상 도금이 같은 되어 게 있었고. 자리 잡고 있고 온통 다 금은으로 뒤덮여 있는 곳들이 많고 바다에 있는 나라니까 문명도 약간 바다 기반의 문명, 약간 아쿠아맨스러운 그런 게 좀 암시돼 있거든요. 운하가 사방으로 뚫려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배를 타고 자유롭게 왕래를 할 수가 있고 특히나 저는 되게 예전부터 좀 재미있게 보고 되게 와닿았던 게 뭐냐면 여기에는 오리칼쿰이라는 신비의 금속이 있었다. 오리칼쿰.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오리칼쿰 뭔가요? 저 처음 그 들어봤어요. 뭔지 구체적으로 묘사는 안 돼 있어요. 근데 되게 좋은 어떤 마법의 금속인 것처럼 막 묘사가 돼 있거든요. 약간 발음이 변화돼가지고 어떤 데서는 오리할콘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신들이 사용하는 아니면 그리스 신화 속의 어떤 영웅들이 사용하는 절대 깨지지 않는 금속, 절대 녹슬지 않는 금속 이런 마법의 금속 아니냐. 요즘 여러분 컴퓨터 게임 같은 거 하실 때 보시면 가끔 가다가 무슨 게임 속에서 갑옷을 구한다, 방패를 구한다 이러면 오리칼쿰 갑옷, 오리할콘 방패 이런 게 나올 때 있습니다. 오리 깃털로 된 건가 착각하시면 곤란하죠. 되게 부유하고 기술적으로 아주 발달된 아주 잘 사는 나라가 서쪽 바닷가 어딘가에 거대하게 자리 잡고 있다.
뭔가 매력적이지 않나요? 이 곽 작가님이 말씀하신 수많은 엄청난 그 서술들 아름답고 환상적인데 저는 그것이 엉터리가 아니라 이 플라톤이 살던 당시로부터 그리 멀지 않던 시대의 실제 고고학적 상황을 묘사할 수 있다고 생각이 오! 들어요. 우리 칼쿰 캠은 나온 데가 있나요? 오리칼쿰은 당연히 없고요. 오리털 파카도 없고 다 없는데 이게 문제는 이겁니다. 이제 옛날 과거에는요. 청동 장인이나 황금 장인들이요. 자신들의 금속 기술들을 보유하고 자신만의 독특한 금속을 만드는 것. 이거는 최고의 기술이었고 노하우였습니다. 아, 예컨대 우리도 왜 에밀레종 보면은 왜 뭐 예컨대 아이를 넣었다. 그 아이 넣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자기만의 노하우로 같은 청동을 만들어도 더 단단하고 다르게 만들 수 있는데 그럼 우리 칼쿰 갑옷을 때리면 오릴래 약간 우리 이런 칼군에 너무 빠져 계시고 아, 네, 무슨 게임이죠? 그게? 네. 진짜 이거 편집 안 하고 한번 4번만 이렇게 살려줘 한 번만 보세요. 알겠습니다.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가 1, 2, 3편이 재밌고 4편부터 좀 기대보다 좀 안 됐다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인디아나 존스 4편에 해당하는 게 90년대에 게임으로 나온 게 있어요. 근데 그 제목이 뭐였는지 아세요? The Fate of Atlantis. 아틀란티스의 운명이었어요. 인디아나 존스가 뭘 찾으러 가는 거였어요? 아틀란티스를 찾으러 가는 거예요. 이거 게임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인디아나 존스 4편, 5편이 좀 잘 안 됐을 때 수많은 인디아나 존스 팬들이 차라리 90년대에 나온 아틀란티스의 운명을 영화로 만들면 훨씬 더 재밌을 거다라고 했거든요. The Fate of Atlantis에서 제일 중요한 아이템 뭐겠어요? 오리칼쿰. 오리칼쿰이 있어야지 그래서. 인디아나 존스가 탈출할 수가 있어요. 머릿속에서 잊혀지지가 않아. 그때 열심히 하셨군요. 열심히 예. 했거든요. 일반인들도 그렇고 일반인이 아닌 전문가들 중에서도 아틀란티스가 존재할 것이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고고학을 고고학이 아닌 다른. 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안 계시고 약간 다만 이건 있어요. 단언하실 수 예, 있군요. 그러니까 이게 플라톤의 그 이야기에서도 건질 게 있어요. 뭐죠? 뭐냐면은 플라톤의 이야기에 따르면 약 9,000년 전이다. 네. 그 당시에는 문명이 없었는데 그렇죠. 바다에 해오 운하도 있고요, 네. 포세이돈도 있지만 뭐 기둥도 있고요, 심지어는 뭐 궁전, 사원, 경기장, 뭐 온천, 뭐 온천, 예, 그러니까 그리고 대욕장, 뭐. 바다 위에 그 이렇게 원형으로 되어 있는 그 운하가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말 달리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은 이게 모순되거든요. 근데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찾아보니까 이 지중해에 있는 미케네 문명이라든지 3,500년 전에 청동기 시대의 모습과 상당히 유사해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알고 있는 거에서 그거를 최대한 이상향 만들어 봤기 때문에 실제 거기에 있었던 거를 보고 온 것이 아니라 어딘가 이상향이 있다면은 이런 모습일 거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틀란티스 자체는 예. 뭐 발견 뭐 물론 내일 당장 나온다면 저는 다 믿죠.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나온 게 없어요. 네. 나오면 태우잖아. 나오면 어떻게 하실 거죠? 바닷속에서 유물이 유적에 나왔다는 거하고 아틀란티스가 나왔다는 건 다른 이야기예요. 근데 그렇네요. 바닷 속에 갑자기 그 90m 되는 첨탑이 발견되면 그러면 진짜 저는 믿을 수 있습니다. 자기 설을 고집하면 좋은 고학자 못 돼요. 내일이라도 바꿀 수 있어야 돼요. 단 나오지 않고 비슷한 게 나오거나 각다 붙이는 경관부유하는 건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아틀란티스라는 것이 어떻게 증명될 것이냐. 지금 말한 것이 기둥만 나오면 다 아틀란티스냐고 다른 이야기거든요. 조금 진지하게 저도 좀 할 수 있는 얘기를 덧붙인다면 아틀란티스 이야기의 생명력 쪽에서 플라톤 시대의 고대 그리스의 어떤 문화를 좀 엿볼 수 있는 측면은 강하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중국 사람들의 고대 예로부터 내려오는 이야기 속에서 나오는 아주 아름답고 잘 사는 동네라고 하면 보통 무릉도원 뭐 이런 거 많이 나오죠. 무릉도원 같은 거는 깊은 산 속에 아무도 갈 수 없는 곳에 숨겨져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고대 그리스인들의 이 아틀란티스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다에 있어요. 바다. 고대 그리스인들이 이 해양 민족이라는 거, 무역과 항해를 잘하는 민족이라는 거를 되게 잘 나타내주는 그런 전설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유럽 문화의 원류를 대표하는 오디세이아 같은 내용 보시면 전쟁이 끝나고 주인공 오디세우스가 자기 집에 돌아갈 때까지 끊임없이 모험을 하면서 항해를 하는 내용이거든요. 아주 잘 사고 문명이 뛰어난 나라는 바다 건너 어딘가에 있다. 요게 그 사람들의 좀 관념을 나타내주는 느낌 아닐까. 그 시대상과 그때 그 사람들이 추가된 여기서 약간 무리수로 추가로 조금만 던져보면, 오, 예. 아틀란티스가 좀 서쪽에 있잖아요. 예. 고대 그리스인들이 활발하게 많이 교류를 하던 이 지중해 동부권이 아니라 지금의 프랑스나 스페인 쪽 정도, 이쪽 정도에는 켈트 민족이 좀 그리스인들하고는 인종도 다르고 문화도 상당히 다른 뭔가 그런 다른 풍습을 유지하면서 살고 있었을 거거든요. 그런 데와 접촉한 이야기가 흘러 와전되어서 진짜 이상한 그런 문명을 가진 사람들이 서쪽에 가면 있다.
그게 아틀란티스 이야기의 씨앗이 됐을 가능성 없을까요? 작가님의 말씀 받아서 고고학적으로 한번 찾아봤어요. 어. 예, 여기에 단서가 나와요. 어. 바닷속에서 전차가 달리고 하는 그러한 그 기사가 나오거든요. 4,000년 전에 처음 전차가 발명돼가지고요. 사방으로 퍼지고 그것이 근동과 이집트까지 가고 인도도 가요. 근데 플라톤이 묘사한 아틀란티스의 형태 보면 이게 동그랗게 마치 네. 태양이나 바퀴처럼 생겼어요. 바퀴. 아. 그러니까는 이게 바퀴라는 것이 태양과 동시에 완벽한 조화를 추구하는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나오는데 자기의 어떤 이념을 많이 투영한 거군요, 모습에. 그렇죠. 근데 지난 한 그 30년 전에 러시아 우랄 산맥에 있는 첼리아빈스크라는 도시 근처에서 실제로 이 바퀴 모양 아틀란티스와 똑같이 생긴 물론 거기 내륙 지방이 있어요. 바퀴 모양을 동그랗게 된 아주 거대한 마을이 발견되고 거기에서 전차를 몰던 사람들이 사는 것이 수십 개가 발견되었어요. 어틀란티스 아닙니까? 어틀란티스. 아다르고 다르다 이런 말 있지 요거 않습니까? 좀 네네. 요거 네네네. 예,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 수많은 이야기의 조합 중에서 이야기가 섞여서. 예, 근데 또 재미있는 게요. 그 처음에 이제 거기 왜 플라톤이 네. 9,000년 전에 이게 있었다 해서 있었다. 야 9,000년 전이면 그게 구석기인데 네. 기나긴데 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냐 했는데 최근에 보면은요 터키의 그 게베클리 테페 같은데 사진 보시면 나옵니다만 12,000년, 13,000년 전에 이미 스톤헨지보다 더 정교하게 문명이 있었네. 발견했으니까 다시 말하면 아틀란티스 아닙니까? 튀르키에 있으니까. 그 당시는 어떻게 거기는 되냐고 아나톨리아 어떻게 고원이니까 거기도 아틀란티스. 고틀란티스. 고원이니까. 예. 그러니까 저희가 네. 이 아틀란티스 바닷속에 있다라고 글자 그대로 해석하지 말고 이거는 역사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었던 것을 하나씩 맞춰보면은요 한 부분들이 보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아틀란티스 증명되었다가 아니라 아틀란티스에 반영된 그 수많은 그러한 고대 문명들의 흔적이 조금씩은 나온다. 이 아틀란티스 이야기가 당시의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듣던 여러 가지 전설과 관념을 나타낸다라는 게 되게 매력적으로 와닿는 게 제가 1사F에 와가지고 안 하면 안 되는 이야기가 또 하나 있습니다. 삼국유사 이야기를 한번 해야 돼요. 그럼요. 아, 유서 네. 좋습니다. 예.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다로 진출해서 멀리 나가면 서쪽이 바다가 크니까 서쪽에 뭐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는 서해하고 동해하고 비교를 해보면 어디가 더 큽니까? 동해가 더 크죠. 네. 그래서 삼국유사에 보면 기원전 19년에 신라의 석탈해가 나타났는데 동쪽에서 나타났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고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자기의 고향이 용성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자기 아버지가 함달파라는 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자기의 고향은 28마리의 용이 왕으로 변해가지고 다스리는 나라다. 네. 어머니는 정여국이라는 나라의 공주인데 정여국은 여성들만 살고 있는 나라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약간 좀 천국과 비슷한 그런 의미죠. 이 나라의 위치가 외국에서 동북쪽으로 한참 멀리 떨어진 동쪽으로 멀리 간 곳에 있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약간 비슷한 느낌이 바다가 있죠. 넓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물론 예를 들면 하와이 근처로 뭔가를 파헤치면 여성들만 살았던 나라의 흔적이 나오느냐, 나오는 건 아니죠. 용들이 살고 있던 어떤 그런 도시가 바다에서 찾아지느냐, 그건 아니겠지만 적어도 신라시대 사람들의 관념 속에서 그런 동쪽으로 생각. 가면 뭔가가 있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상상. 바다를 오가는 거를 꿈꾸던 그런 생각을 엿볼 수 있는 전설이지 않느냐. 뭐 아틀란티스 소녀를 못 만난다는 사실 굉장히 슬프지만 사실 트로이도 네네네. 사람들이 에이 트로이라는 국가가 과연 존재했었겠어? 네. 라고 했지만 네. 존재했다는 것이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아 그게요. 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요, 사실 이렇게 실제로 거기가 트로이가 맞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고고학계에 대해서 논란이 있고요. 아직 논란이 예, 있나요? 그러니까 트로이 시대가 발견됐어요. 그렇죠. 예, 하지만 정말 거기서 그 호메로스가 이야기한 전쟁이 벌어졌냐? 그 증거는 없어요. 그게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 다른 이야기인 게요. 그러니까 트로이 시대가 증명되었고요. 네. 그러면 왜 신화가 역사가 증명되었냐면요. 하이니의 슐리만 이전까지는요. 트로이 시대는 암흑 시대였어요. 고고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었었던 시점입니다. 근데 그 시점에도 아주 위대한 문명이 있었음을 발견한 것이고 사실 이 하이니 슐리만이 발견한 것은요. 트로이 하나만 발견한 것이 아니라 수천 년의 층위가 모여져 있는 성터였어요. 그 중에 한 층이 트로이일 수도 있다예요. 근데 문제는 그때까지는 트로이 시대까지는 유적이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네. 봐라 증명되었다. 이겁니다. 하지만 트로이 시대가 증명되었지 수많은 영웅들의 어떠한 이름이라든지 그런 거는 아예 안 나왔으니까 이게 조선시대 유적 발견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조선시대 발견했기
했기 때문에 이것은 곧 세종대왕이고 이순신이다라고 말을 하는 건 다른 이야기예요. 사실 트로이에 대해서는 네. 트로이 전쟁을 다룬 가장 유명한 유럽 시대의 고전이 이제 일리아드 아니겠습니까? 네. 일리아드에서 저를 비롯한 수많은 문학인들의 가슴을 후벼 파는 장면은 어떤 장면이 있냐면 트로이의 영웅이자 용사인 헥토르가 싸우러 떠나야 되는데 네. 지금 그리스군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지금 떠나면 죽을 거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지만 자기가 장군이고 이 나라의 왕자이기 때문에 안 싸우러 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싸우러 가면서 투구를 쓰고 아들을 딱 보는 장면이 있는데 갓난아기가 아버지를 보니까 아버지가 무시무시한 투구를 쓰고 있으니까 그냥 울기만 하는 장면이 묘사가 돼 있거든요. 이거는 너무 리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트로이는 어디에 정말로 있지 않을까요? 아, 저는 그게 없다는 게 아니라 있을 거예요. 다만 이게 현재 발견된 것으로 이게 일리아드에 묘사한 전쟁에 증명되었다가 아닙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좋은 지적하셨는데 투구하고 수많은 갑옷들이 있죠. 묘사들을 다 따라가 발굴과 비교해 보니까 비슷한데 몇백 몇천여 개 섞여 있어요. 왜냐면은 전쟁을 하면은 전차를 타고 수백 킬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투구만큼 또 멀리 가는 게 없긴 해요. 근데 투구 나오는 시점하고 각종 갑옷과 싸우는 거 보면은 청동기 시대랑 철기 시대가 막 섞여 있어요. 거기서. 근데 그거는 우리가 볼 땐 당연한 건 게 그분들은 고고학자나 역사학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저희도 왜 사극 보면은 수많은 고증오류 막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무조건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과 또 이 문학적 상상력을 잘 구분해서 보는 것이 오히려 더 트로이와 이 아틀란티스를 즐길 수 있는 요건이 된다. 그렇죠. 진짜 즐기기 위해서는 네. 음모론이 필요합니다. 음모론이 또 있지 않습니까? 예. 아틀란티스 하면은 그 흔적이 사하라의 눈일 것이다 하는 음모론도 있고. 사하라의 눈이라는 것은요. 사하라의 눈처럼 생긴 지형인데요. 네. 1965년도에 미국에서 제미니 4호가 인공위성이 사진 막 찍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사하라에서 사람 눈처럼 생긴 특이한 구조가 발견되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당시에 그런 게 되게 많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화성에서 뭐 얼굴이 나왔다 이런 것도 있고 한데 근데 한 7, 8년쯤 전에 이 사하라의 눈이 아틀란티스라고 하는 좀 전문적인 사람도 아니고 어떤 그 아마추어가 인터넷상에서 그 얘기를 제기해요. 그게 이제 이 사람 근거가 뭐냐면은 플라톤이 이야기했었던 그 바퀴 모양 원형의 그것과 똑같다. 네, 도시를 삼중 운하가 둘러싸고 있었다라는 네. 모양과 약간 비슷한. 두 번째 거잖아요. 근거는 거기가 해수면 아래에 있었을 수도 있다. 네. 그 당시엔 사실 사하라 사막 원래 옛날엔 초원이고 되게 물이 많았거든요. 네. 그리고 근처에서 발견됐더니만은 약 한 1000년 전 이상의 해수면이 화석도 네. 있었을 것이다. 네. 근데 그거랑 네. 그래도 근처에 구리와 금 같은 것이 매장되어 있을 것이다. 그게 다예요. 네. 유물은 고고학자인데 유물은 제가 보기에 그분이 제주도에 와서 성산 일출봉을 봤으면 그것도 아틀란티스라고 하셨을 뿐이에요. 성산 일출봉 진짜 바다에 있잖아요. 옆에 막 사람도 살고 있고 거기 파보면 뭐 고고학적 유물도 좀 나올 거예요. 더 그럴듯해 보여 오히려. 사하라의 눈에서 혹시 오리칼쿰이라도 좀 나온다면 모를까. 모양이 좀 신기하다고 해서 다 아틀란티스냐. 산토리니 섬이 아틀란티스. 이곳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거 좀 저 아틀란티스 좀 좋아하지만 네. 산토리니 섬을 아틀란티스로 몰아붙이는 것은 그러면 이미 좀 더 명백한 흔적이 산토리니 섬에 얼마나 사람들이 관광도 많이 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지금도 얼마나 많이 살고 있는 곳인데 손혜진 선생님이 옛날에 광고도 찍지 않았습니까? 네. 아주 그렇게 한국인들도 많이 가는 건데 아, 이것도 좀 무리수 아닙니까? 왜냐하면 유물이 발견되면 사람들이 계속 살던데기 때문에 어떤 맥락하에 무슨 유물인지 좀 보이는 거니까. 그 산토리니 섬 같은 경우 아까 말한 것처럼 아틀란티스 이야기를 할 때 유입된 네. 여러 가지 문명들의 이야기 중에 하나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산토리니 자체는 아틀란티스라고 하는 증거가 아직은 없죠. 그냥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보면 그것도 그때 당시 고대 그리스인들의 어떤 문화와 관념이 보이는 게 지금도 사실은 튀르키예 요 지역에 지진 피해가 가끔 크게 나타나는 지역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 같은 문화권에 살던 고대 그리스인들이 바다를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보면 지진 때문에 큰 피해를 본 곳들이 속속 이렇게 눈에 띄는 곳들이 있는 거죠. 그에 대한 어떤 공포감이 투영되어서 전설 속에서 우리 꿈속의 아틀란티스도 지진 때문에 가라앉았을 하루 만에. 것이다. 무섭다. 조심하자.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된 거 아닌가 상상해 볼 만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 지진이 나왔기 때문에 것도 중요한 지적이긴 한데 지진으로 인해서 문명이 무너진 곳은 세계 거스기도 엄청나게 많아요. 심지어는 발해도 마치 뭐 화산 때문에 망했다는 식으로 나올 정도로 지진과 화산이 나왔다는 것만으로 아틀란티스를 증명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자, 그 시대에 플라톤이 만들어낸 음모론이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사실 저는 여기서 중요한 게 아틀란티스가 언제부터 이렇게 우리에게 널리 회자되었는지가 또 중요한 것 같아요. 고아 때부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네. 잊을만 하면 나오게 되는 굉장히 매력적인 단어인 것 같아요. 아틀란티스라는 거는. 이 플라톤의 이야기는 사실 지나가는 내용이었고 다 거의 잊혀져 있었어요. 다시 등장한 것은요. 17세기에 베이컨이 신 아틀란티스를 이야기하면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기서 과학적인 유토피아를 꿈꾸면서 자신의 이상향을 만들었죠. 여기에서 이 사람이 아틀란티스를 끌어들여요. 플라톤을 이야기하면서.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 적당히 이걸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에다 그걸 또 바꿔서 예컨대 헤라클레스의 기둥 넘어서 리비아와 이집트가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이 사람은 아메리카 대륙일 것이다. 아틀란티스는. 그리고 지진이 아니라 홍수일 것이다. 그러니까 각자에 맞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그리고 대항해 시대가 열리면서 사방에 다양한 내가 모르는 미지의 땅이 발견되지 않습니까? 미지의 땅을 생각할 때 우리 가장 먼저 아틀란티스를 떠올릴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타이밍이 맞은 거였죠. 그러니까 베이컨 이후에 결정적으로 여기다가 이제 아주 큰 불 확 끼얹는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19세기 말에 이그나티우스 도넬이라는 사람이 아틀란티스라는 책을 써요. 이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음모론의 총합입니다. 그 당시는 고고학이 거의 발달하지 않았었던 시점이었고 거의 대부분의 지역은 아무도 모르고 아니 어디만 가면은 새로운 문명들이 막 발견되는 시점이었어요. 1882년도면 어떠냐면 우리 뭐 신라의 금관도 아직 안 나왔을 때고요. 예, 뭐 인더스 문명도 없었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런 얘기해도 다들 그럴 수 있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황당한 게 이렇게 많은 전 세계에 있는 이게- 사람들이 현혹되고 고고학자 입장에서 어떠십니까?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 이게요. 사실 왜 당신들은 가만히 있냐? 저희 바쁘거든요. 논문 속 연구학 강의해야 돼요. 왜 쓸데없는 이야기에 예컨대 네. 댓글 달면 다 하나하나 반박해주고 할 필요 없잖아요. 네. 그러면은 저 사람들이 숨기고 있다. 아, 내가 왜 숨겨요? 봤는데 왜 숨겨요, 저희가? 아니 지금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정말 이 단전 깊은 곳에서 한숨이 나오는 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사실 왜 하냐면요. 이게요. 인력 시간 낭비예요. 우리나라에 고고학자가 많은 것도 저같이 이렇게 특히 유라시아 볼 수 있는 사람이 한정돼 있거든요. 근데 그 새로운 연구를 하고 한국과 유라시아 관련성을 밝혀야 될 수많은 주제를 두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계속 이렇게 수십 번 반복을 한다는 게 후배 고고학자들은 이러한 좀 고통에서 해방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저는 한국의 작가로서 우리도 그런 걸 하나 발굴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점치고 놓은 게 있어요. 조선시대 16세기에 유몽인이라는 유명한 작가가 자신이 친구가 동해안 쪽에 부임을 한다라고 해가지고 글을 하나 써준 게 남아있는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삼신산 전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전설이 있었다라고 하냐면 동해안 쪽에 표류를 했다가 살아 돌아온 사람이 있었는데 역시 동해가 더 큰 바다니까 한국 전선에서는 아틀란티스처럼 서쪽에 뭐가 아니고 동쪽에 있죠. 그러니까 이상한 섬이 있고 거기에 사람들이 신선처럼 살고 있는데 저는 이게 과학기술이 굉장히 발달한 그런 풍경을 보고 신선 같다고 한 게 아닐까라는 상상을 해봅니다. 어떤 묘사가 있냐면 사람들이 도자기가 아닌 그릇으로 음식을 담아서 먹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뭐겠어요? 플라스틱 그릇이죠. 조선시대 사람이 플라스틱 그릇을 보면 얼마나 신기해 있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슨 묘사가 있느냐. 이게 전 제일 재밌는데 사람들이 걸어다니거나 말 타고 다니거나 소 타고 다니는 게 아니라 사슴을 타고 다니거나 새를 타고 날아다녔다라고 돼 있거든요. 사슴 뭐겠어요? 저는 보자마자 생각났어요. 사슴이요? 저는 전동 킥보드라고 생각합니다. 킥보드 손잡이 조선시대 사람 딱 보면 사슴처럼 보이거든요. 그리고 날아가는 새를 사람이 타고 다녔다? 요거는 드론 택시를 본 거죠. 이게 우리나라의 아틀란티스. 기술이 굉장히 발달한 아틀란티스 같은 그런 미래 문명 도시가 동해안의 어딘가에 좀 있었던 게 아닐까요? 것이다. 오늘 아틀란티스에 대한 미스터리 이야기 나눠봤는데 어떠셨습니까? 아틀란티스는 실제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에게 아틀란티스는 필요하지요. 인간은요 언제나 자기에게 이상향이라는 것을 꿈꾸고 삽니다. 아틀란티스는 플라톤이 그런 의미에서 썼던 것이었고 다시 베이컨도 그런 의미에서 꺼냈기 때문에
아틀란티스는 여전히 필요합니다. 다만 고고학적으로 그것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논쟁은 의미가 없죠. 말씀하신 대로 객관적인 어떤 분석이 발전하기 이전에는 과거가 막연히 옛날은 좋은 시대였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엿볼 수 있는 전설이지 않느냐, 뭐 이런 거를 좀 나타내는 사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아틀란티스의 미스터리에 대한 저희 심층 토론 나눠봤는데요. 저희 댓글창은 언제나 10분 토론답게 열려 있으니까요. 마음껏 의견 주시고 저희는 또 다음에 재미난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